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운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가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운이 따라 주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운이라는 걸 말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가 참 어렵죠. 운이란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을 좋게 만들거나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운과 돈은 고기와 물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운을 믿고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신의 운이 점점 좋아지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큰 부자가 됩니다. 운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오고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은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도 가장 크고 깊은 고민은 역시 돈이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부자가 되는 운명은 어떻게 타고나는 건지, 타고난 운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교운기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치는데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는 법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쓰라린 일을 맞았다 할지라도, 큰 불행 속에 빠졌다고 느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대운이 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지요.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대운이 바뀌기 직전 1, 2년 사이를 가리켜 교운기라 부르는데,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들을 겪지요.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운과 머무르는 운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지요. 대표적으로 얼굴 착색이 바뀌는 신체의 변화,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신세계의 변화가,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와 신호를 통해 현재 운명은 물론 가까운 장래까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며 한두 번의 대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비남을, 이 조짐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이 다가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참고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첫째, 얼굴빛이 환해진다. 둘째, 기호나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셋째,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넷째, 이직, 이사, 결혼 등 환경이 바뀐다. 다섯째,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여섯째, 집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란다. 일곱째,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다. 여덟째,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긴다. 아홉째,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10번째,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벌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자의 상이 여러분의 망막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이 뚜렷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잘하든 못하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목표가 산란되어 버리는 일이 적어지죠. 의욕과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어 괜한 고민으로 흔들리지도 않고요. 손에 잡힐 듯이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해내고야 말죠. 구체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막연한 상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자신이 되려는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부자가 되어 무엇을 이룰 것인지 부자의 상이 뚜렷하면 할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한 실천법이 아닐 수 없죠. 고기도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했듯이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큰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보금자리이죠. 따라서 집터는 좋은 운을 불리는 훌륭한 베이스죠. 특히 세상 만물에는 기운이라고 움직이는 힘이 존재하는데 집안의 물건들이 재물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지품이 그렇다죠.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지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온다는 개념에서 만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강하게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으로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금색은 예로부터 재물과 건강, 장수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식복이 관여하는 수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습관은 대체로 풍수학에서 기인하죠. 재물운을 만드는 일상의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알아만 놓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안의 식물은 낮은 것이 좋다. 둘째, 냉장고에 자석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만원권 5장을 말아 지갑에 넣고 다닌다. 넷째, 금색 수저를 사용한다. 다섯째, 화장실 문을 닫아둔다. 여섯째, 거실에 노란색 물건을 놓는다. 일곱째, 현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여덟째, 머리는 창가 쪽으로 두고 잔다. 아홉째, 욕실에 작은 화분을 비치한다. 10번째, 비에 젖은 우산은 집에 두지 않는다. 부자들의 가방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기록할 수 있는 수첩입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했듯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죠. 부족한 운을 메꾸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라. 사람은 곧 운이요, 돈이지요. 세상 사람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즘 너도 나도 인맥 늘리기의 혈안이죠.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사람들은 문어발식으로 연락처 저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등급별로 사람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이지요.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던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는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타인이고 재난재해 소식에 위로와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이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알고 있는 인연보다 뜻밖의 인연이 호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를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귀인을 좌우하는 운이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편이 좋아요.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올바르게 지켜내며 너무 잘하거나 못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 목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인연이 행운을 몰고 오지요.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죠.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가리지요.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이지요.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 횟수가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르지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르지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죠.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죠.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운의 세계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죠.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이었습니다. 명리학에서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죠.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은 운이 올 때 알아차리고 받을 수 있는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어 대운이 올 때 잘 받아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